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곧 입춘이라더니 겨울은 아직 길게 머물 예정인지 날이 아직 추워 어깨를 웅크리게 됩니다. 안경을 쓰다 보니 겨울은 저에게는 아주 불편한 게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계절이기도 하고요. 저는 밤 늦게까지 혼자 작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따로 전시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출판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장면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그림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작업이 꾸준히 들어와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혼자 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프게 되면서 병수발을 제가 들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긴 투병 끝에 아이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한동안 마음을 못 잡다가 회사에 가서도 제 감정을 못 건사할 것 같아 혼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만 남겨두고 떠난 아이 엄마를 원망도 했다가 그리워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아이는 혼자 계시는 장모님께 맡기고 병원을 오가는 저를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께서는 퇴근도 하셨습니다. 예, 아범아. 성민이가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곁에 없으면 더 힘들지. 그러지 말고 사돈께 미연이를 부탁하고 너가 아이를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장모님께서도 차서방 그러지 말고 내가 병원에 갈게. 성민이가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나도 미연이 곁에 있어주고 싶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와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 꼭 자기가 병수발 해줘야 해. 나도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내가 열일 다 제쳐놓고 병수발 다 할게. 우리 서로 내 몸처럼 보살펴줄 수 있을 정도는 되잖아. 라고 하던 아이 엄마에게 꼭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었거든요. 아이 엄마는 우리가 세기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한 몸처럼 굴 수 있는 부부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요. 한 사람이 기분 나쁘고 힘든데 다른 한 사람은 희희낙낙하지는 말자고 꼭 붙어서 서로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사랑 정도는 하며 살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이 엄마가 아프고 난 뒤로 마음에 박혀 저는 아이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를 장모님이 데리고 오셔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만나게 해주실 때 저도 아이를 만나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막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인데 아픈 엄마를 보고도 오히려 씩씩한 척하는 모습에 아이 엄마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병명은 뇌암이었는데 처음엔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더니 나중에 먹은 것을 모두 토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야도 좁아져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당신 이제 막 회사에서 자리 잡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방해를 해? 라며 멋쩍게 웃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아이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아주고 편의점마다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면서 아이와 붙어 있고 싶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아이와 제 손을 잡고 여행이라도 갔다가 떠나고 싶다던 그 사람은 창밖에 햇살이 좋은 날에 저에게 내가 진짜 사랑한 거 알지? 그런데 당신은 우리 성민이 끝까지 지켜줘.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라며 허공에 말을 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6살 되면 엄마가 나와서 온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이제 없어? 라며 물었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와 아이와 한 약속은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꼭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떠나고 아이도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병원을 1년 넘게 오고 가며 그 중에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지만 집에는 아이 엄마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남겨진 저희는 그 빈자리를 붙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쟤는 엄마 없어서 도시락 못 사와 라고 말하는 친구를 코피가 터지게 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프기 전에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던 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는지 달려들어 때렸더라고요. 다행히 맞은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아이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아이와 마주 앉아 있다가 제가 겨우 꺼낸 말은 미안해 였습니다. 혼이 날 줄 알았던 아이는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놀랐는지 저를 놀란 눈으로 한번 보고는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엄마를 데리고 못 돌아와서 미안해 성민아 라며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른답지도 못했고 아빠답지도 못한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은 상처가 제가 아이 엄마를 지키지 못해 생겼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은 몰려오고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오고 가시며 밑반찬도 해주시고 청소도 빨래도 해주시다 보니 집은 아이 엄마가 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아이 엄마만 없으니 제가 더 마음을 못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이사를 갈까 봐요. 본가 근처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 집은 팔지는 않고 전세로 주고 가려고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이라고 하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한참을 저와 함께 우시더니 우리 미연이 몫이 그만큼인 걸 어쩌겠어. 나도 그동안 내 욕심껏 다 했어. 우리 미연이 생각나서. 자네도 그만큼 했으면 됐어. 1년을 병수발 들고 1년을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 됐지. 성민이 보고라도 살아야지. 자네가 그 소리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그러면서도 내 욕심에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했어. 미안하네.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준비를 한 뒤 본가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9옥이라 작은 마당에 작업실로 쓸 수 있는 지하실이 있고 거실의 넓은 창으로는 마당과 맞닿아 오갈 수 있어 아이가 놀 수가 있어 좋겠더라고요. 옥상도 있어 바람 쐬러 올라가기도 좋았고요. 방은 2개뿐이었지만 아이와 제가 하나씩 쓰면 되니 저희에게는 딱 맞춤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 당시 제 다짐으로는 아이와 제가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아이가 제대로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유치원을 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권 용사가 돼서 저를 지켜주기로 했었거든요. 한 해만 유치원을 더 다니면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좀 더 활달해지도록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하고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하고 아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전처럼 친구들도 사귀고 하루 종일 유치원과 태권도장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침 아이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생일 파티 할까? 이사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었잖아. 라고 하자 아이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아이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답을 들은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성민이 생일 파티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엄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못했잖아. 올해는 아빠가 대신 해주고 싶어서 그래. 성민이 생각은 어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여기 친구들은 제가 엄마 없는 거 몰라요. 아직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 성민이가 아직 주변 친구들에게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신 걸 밝히고 싶지 않구나. 아빠도 그래. 그런데 언제까지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밝히면 어떨까 했어. 성민이 생각이 그러면 그러자.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생일 파티하고 주말에는 엄마한테 갔다가 외할머니께 들리자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별거 아닌 이야기를 아이와 하고 웃으며 저녁을 먹고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마시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요. 아이 엄마가 떠나고 아이가 기가 죽어 말수도 줄고 혼자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아이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든 경우였는데 그렇게 듣고 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매 순간 아이가 겪을 슬픔과 허전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아이 엄마가 먼저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아이는 엄마와 수많은 일들을 하며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속상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아 다행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창밖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해결도 나지 않을 슬픔을 날려보내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때는 참 더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보니 시간은 참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자주는 아니지만 김치도 보내주시고 아이와 통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집에 틀어박혀 그러고 있을 거니 성민이랑 들어와. 들어왔다가 너는 다시 서울 가야지. 성민이가 우리랑 정을 붙여야 너도 편하지. 안 그래? 너는 너대로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라고 하셨지만 저는 번번이 성민이 들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이대로 지낼만 해요. 일도 늘고 있고요. 서울집 전세 주고 여기 집 구하면서 남은 돈도 아직 있고요. 넉넉하진 않아도 성민이 키우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성민이가 아직 엄마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까지 없으면 더 괴로울 거예요. 저희 지내는 건 걱정 마세요. 지금처럼 가끔 제가 사정 있을 때만 봐주세요. 라며 부모님의 입을 막고는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야 모르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 엄마를 여전히 사랑했고 그리워했기에 부모님의 말씀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도 많이 썼습니다. 일은 회사에 다닐 때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점점 의뢰가 늘고 있었기에 수익도 늘어 그동안의 경제적 구멍이 메워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기껏 가르쳐 서울 보내놨더니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이 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셨는지 지금도 가끔 서울에 다시 가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저도 나중에 아이에게 그러겠죠.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밝아졌습니다. 엄마들 모임에 제가 나가는 것에는 좀 쑥스러워하기는 했지만 어느새 아무렇지 않아 보일 만큼 씩씩해지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아빠, 나 가방이 무거운데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그 김에 피자도 먹으러 가면 좋고요. 하며 넉살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4학년쯤 됐을 때는 먼저 나서서 학급 반장이 되기도 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장모님은 아이가 반장이 되고 받은 임명장을 보자마자 우리 성민이가 대단하네 라며 한동안 안고 가만히 눈물을 참으시더라고요. 아마 그 모습에서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셨겠지요. 아이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학급 임원과 전교 회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수줍음이 많아 그런 활동은 전혀 못하고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그런 점은 분명 아이 엄마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임명장을 엄마 납골당에 넣고 싶다고 하더니 들고 가. 엄마, 나 반장 됐어요. 이제 차반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라며 웃어 보이더니 결국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찔끔 눈물을 흘렸고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우리 아들 엄마 닮아 적극적이네. 좋아, 멋져. 라고 웃었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을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왜 그렇게 착하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을 데려가셨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한들 아이 엄마는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그 속상한 걸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라도 아이 곁에서 오래오래 있게 해달라고요. 아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인지 아이와 저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의젓해지고 영리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까지는 아니지만 전교권에 드는 성적을 내더군요. 부모님도 아이를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런 아이를 보는 낙으로
저는 제 할 일 해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슬픔들이 쏟아져 감당하기 힘들긴 했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되더군요. 아이도 제 엄마 사진을 보다가 잠이 들던 시기를 지나 거뭇거뭇해지는 수염 자국이 나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잘 참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이는 안정을 찾고 서로를 애틋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은 제게도 늦잠을 자는 날이기도 했기에 금요일 밤이면 맥주를 혼자 마시다 자는 것도 제 낙이었습니다. 아이는 게임한다고 제 방에 들어가 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맥주나 마셨죠. 친구들 모임은 안 하다 보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나가보기도 했지만 아이 생각에 먼저 가겠노라 들어왔더니 친구들이 잘 부르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금요일 밤만은 되도록 마감 스케줄을 빼놓았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저만의 휴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기에 저녁을 먹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와야겠다 싶어 얼른 골목 끝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살짝 날리는 초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날이라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는 나중에 그릴 때 참조해야겠다 생각하며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골라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랬는데 판매원이 이 카드는 한도 초과래. 돈이나 다른 카드 없어? 부모님 오셔야겠는데? 라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내려다보더군요. 두 아이들은 날씨에 비해 얇은 옷을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로 보이는 아이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였고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아직 유치원생 정도인 듯 보이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다니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사려는 것은 즉석밥이었습니다. 동생 아이가 우리 그럼 이거 못 사? 하며 오빠의 팔에 매달려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 아이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떠오르며 마음이 확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 것부터 계산해 주실래요? 라고 판매원에게 말을 하고는 애들아, 아저씨가 지금 새치기 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데 너희 사고 싶은 거 골라오면 계산해 줄게. 아저씨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했더니 오빠로 보이는 아이가 제 동생을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가 물건 다 사고 나갈 때까지 아저씨는 여기 있을게. 여기 형이 증인이야. 라고 했더니 그제야 동생을 끌고 편의점을 돌며 물건을 골라오더라고요. 골라오면서도 오빠 아이는 이건 너무 비싸. 이런 건 실례야. 아무리 사주신다고 했어도 이런 것까지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동생을 나무라더군요. 그 모습이 안 되고 기특하기도 해 흘낏거리며 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골랐다며 가지고 온 물건들을 보니 즉석밥, 통조림, 식용유, 김, 작은 김치같이 생필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동생 아이가 내려놓은 과자들과 간식들을 고르고 도시락, 삼각김밥들, 즉석밥과 통조림, 작은 김치들을 더 넣어 계산을 해주고는 자, 이제 얼른 집으로 가. 조심해서 가야 해. 알았지? 아저씨는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라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아이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가며 감사합니다. 외치다가 동생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동생은 제 오빠를 따라 감사하다고 하더니 가면서도 봉투를 보며 좋아하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짠하면서 코끝이 따끔하더라고요. 아이가 클 때 저렇게 어렵게 키운 적은 없었지만 동생 아이의 양말도 신지 않은 발이 외롭고 슬펐던 우리 아이의 추운 마음처럼 느껴져 그날 밤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후로 오고 가며 혹시나 그 아이들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살폈지만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노라 말은 했지만 너가 생각이 났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와, 역시 아빠 멋쟁이 라며 웃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맥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연말이라 연초에 발행되는 작업물들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맥주를 마실 겨를이 없었거든요. 밤을 새고는 늦잠을 자고 아이 학교에 가는 것도 겨우 보고 배웅을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이는 아빠 아침 챙겨 드세요. 다녀올게요. 라며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겨우 짬이 나고 아이 방학도 시작되어 부모님과 저녁을 하고 주말에는 장모님을 뵈러 가기로 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맥주 생각이 또 나더군요. 두 캔만 마시고 자면 무리하는 것 같지 않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맥주가 없더군요. 그래서 맥주를 사러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더군요. 그러다 저를 보더니 오빠 아이가 마치 도깨비를 본 것처럼 놀라더니 제 동생 손을 잡고는 편의점 밖으로 뛰더라고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저도 아이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이들은 제게 잡혔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뛰어봤자 얼마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잡힌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마치 무슨 잘못을 한 아이들처럼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왜 도망가? 아저씨는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놀라서 따라왔잖아. 라고 하자 동생 아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물건 받아왔다고 혼냈어요. 우리가 조른 것도 아닌데 라며 울먹이자 오빠 아이가 야, 그런 말은 고마우신 분한테 하면 안 돼. 그런 것보다 저번에 신세 진 걸 못 갚아서요. 죄송해서 라는데 저도 모르게 골목이 울리도록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너 몇 살이니? 완전 애어른이네. 저번에 아저씨 때문에 엄마한테 많이 혼났니? 이거 너무 미안한데. 그럼 오늘은 안 사줄게. 가자. 이렇게 추운데 사려고 왔으면 사서 가야지. 왜 그냥 가? 라며 아이들과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달걀, 즉석밥, 김, 고추장 이런 것들을 고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마실 맥주를 고르고 과자나 싱싱 코너에 있는 과일과 우유, 냉동식품이기는 했지만 치킨, 만두, 스파게티 같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보다 먼저 계산을 하고는 오늘은 저번보다 더 늦어서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야. 너무 늦어서 걱정돼서 그래. 이 형이 너희랑 같이 가는 거 봤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같았거든요. 오빠 아이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동생은 골목을 내다보며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저씨 명함인데 여기 봐. 아저씨 신분증에 이름이랑 같지? 이 명함 여기 형한테 주고 갈게. 진짜 집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갈게. 라고 했더니 그제야 아이들은 편의점 문을 나서더라고요.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골목에서 더 들어가 안쪽 집이었는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간 짐에서 제 맥주만 빼고 나머지를 내밀며 아저씨가 아까는 너무 배고파서 많이 샀는데 다시 가져가려니까 너무 무거워. 이거 너희가 가져가 먹어. 라고 했더니 오빠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희도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동생 아이는 봉지를 들여다보며 엄마한테 혼나는데 먹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저씨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엄마가 혼내시면 아저씨가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시라고 할래? 아니면 여기 명함 줄게. 엄마한테 연락하시라고 해. 그럼 아저씨가 말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아이 표정이 밝아지더니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생을 보며 당황하던 오빠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실 거예요.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2캔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모르는 번호라 아이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받자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또 잔뜩 물건을 가져와서요. 저번에도 너무 많이 보내셔서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은 못 드려도 꼭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 마음이 가서 한 일인데요. 큰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너무 영특해요.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한 동네 살면서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들 어머니는 흑 하더니 흐느끼시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우는 소리를 듣자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위로의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혼자 키우는데 제가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었더니 생활이 어려워지고 치료도 힘들고 일은 계속 못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일을 해서 꼭 갚겠습니다. 라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으면 아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동생 아이의 그 시린발이 또다시 떠오르더군요. 아이들 외투도 너무 얇은 게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 아이가 입던 옷들을 꺼내 오빠 아이가 입을 만한 옷들을 추렸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버려야지 하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박스에 넣어 지하 작업실에 보관했었거든요. 외투와 겨울철 옷을 골라 담아두고는 시장에 가서 동생 아이가 입을 만한 외투와 옷을 몇 벌 골라 사서는 아이들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범호입니다.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아이들 옷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빠 것은 저희 아이가 입던 거고 동생 것만 좀 샀는데 제가 올려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자 네? 어머나! 라고 하시더니 아이들과 아이들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목발을 짚고 나오시는데 다리 쪽이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대문을 열어주시기에 짐을 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 붙어 아기자기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옷들을 꺼내어 놓자 아이들 눈이 커지더라고요. 자, 이거는 오빠 거, 이거는 동생 거. 아참, 아저씨가 너희 이름도 모르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묻자 오빠 아이가 저는 선호고 동생은 서희예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랬구나. 선호가 너무 의젓해서 엄마랑 동생 잘 지켜주라고. 그러려면 좀 더 따뜻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이들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시더니 입어봐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시고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신세를 져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웠는지 한눈에 알겠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제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감사하시긴요.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건 아닌지 너무 고민했어요. 저도 형편이 매우 좋은 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미비하네요. 다리는 많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제가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쓴 칼을 제대로 두지 않아서 칼이 제 발등으로 떨어졌지 뭐예요. 힘줄이 다 끊어져서 수술하고 그러느라 조금 있던 돈 다 쓰고 아이들을 편의점 음식이나 먹였네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신나서 옷을 입어보던 아이들은 어머니가 울자 달려와 엄마 곁에 앉더니 엄마 울지 마 라고 같이 울먹이고요. 그러자 눈물을 닦으신 아이들 어머니는 제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죄송합니다. 미안해. 엄마 안 울게. 괜찮아. 라며 억지로 웃으시더군요. 아이들 아버지는 안 계신가 봐요. 라고 묻자 당황한 듯 아이들 쪽을 보시던 아이들 어머니는 굉장히 작게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양육비는 매달 보내주네요. 점점 줄기는 해도. 라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사별하셨나 했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시고요. 라고 물으니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보험을 안 들어서 치료비가 안 나오고 그냥 입원했을 때 병원비만 주고 마시더라고요. 저희는 생계가 막막하니까 위로금을 주시라 했는데 모르겠다 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이 다치니 더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다음 분기부터 주민센터에 강의를 나가게 되어서 갈 일이 있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게 있을까요? 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는 아이들과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 어머니는 제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도 감사합니다를 외치더군요. 그것도 나란히 서서요. 그 모습을 보자니 더 도움이 되고 싶어 며칠 뒤 주민센터에 복지과에 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한부모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적힌 종이들을 모아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당사자이신 아이들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전화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민센터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가 있는 날 가는 길에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아이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리는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분이 하시는 병원을 소개해드려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당분간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아이들 어머니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갚으실 건데 이러시면 제가 너무 민망해요. 아유, 얼른 나으세요. 라고 하고는 돌아서고는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더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하고 묻기에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우리 아빠 천사네. 걔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게임해도 되는데 큰애가 남자아이라며 요즘은 게임 못하면 왕따야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너무 기특해 엉덩이를 두드리며 아유, 우리 아들 누굴 닮아 이렇게 대견하지? 우리 성민이 고등학교 가면 아빠가 우리 성민이만 뒷바라지 할게요. 라고 하자 아버지, 이러시는 건 좀 징그럽습니다.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 챙겨주라며 제 용돈으로 학용품이나 머리핀 같은 것들을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전에 받은 아이들은 너무 고맙다며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아이들 어머님이 치료를 받으러 가신 날 아이들을 불러다 간식도 해먹이고 게임도 하게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머님은 치료를 받고 회복이 곧잘 되어 완전히는 아니어도 생활하시는 데 이상이 없어져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금씩 돈도 갚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아이들을 처음 만나고 꼬박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계절이 겨울에서 봄을 지나 여름이 되고 가을 문턱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본인이 정한 학교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자사고였는데 기숙사로 들어가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한 걸음 제 곁에서 멀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무 이런 것 같아 저는 반대의 입장이었고요. 성민아, 아빠는 너가 대학 갈 때나 돼서 떨어져 살겠거니 했어. 그런데 벌써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건 너무 이런 것 같아. 자사고 안 가고 그냥 가까운 일반고 가면 안 돼? 거기서도 잘할 수 있잖아. 라며 아이를 설득했지만 아이는 아빠, 제가 아빠랑 멀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 발전을 위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말마다 오고요. 이제는 제 생각 그만하시고 아빠도 좀 자유로워지세요. 이제 데이트도 좀 하시고요. 라고 하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임마, 아빠가 누구랑 데이트하냐? 너나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성민아. 라며 아이에게 조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아이들이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라면서
작은 통들이 들은 종이 가방을 주더라고요. 동생 아이가 성민 오빠 있어요? 라고 묻기에 들여보내주면서 종이봉투 안을 봤더니 반찬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들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아이고 뭘 이런 걸 보냈어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야 뭘 좀 해드리네요. 별거 없어요. 저희 거 하면서 조금씩만 담았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기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 반찬통을 다 열어보더니 와 오늘 저녁은 과식하겠구만 이라고 하더니 참나 벌써 데이트 상대는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웃더군요. 아들의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거지 했는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반찬통을 챙겨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아들이 제 뒤에 와 꼭 앉더니 이제 데이트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나만 바라볼 거야. 우리 아빠 아직도 젊은데 하늘에 계신 엄마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라더니 아이들과 방으로 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녁 때까지 놀던 아이들과 밥까지 먹고 낮에 못한 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은 제 방으로 가고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 앉아 비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그리울 때마다 조금씩 그리던 아이 엄마 얼굴이 담긴 상자였죠. 아이에게는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렸던 그 그림들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아이 엄마는 여전히 젊기도 하고 저와 비슷하게 나이가 먹기도 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아이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여보, 우리 성민이가 이제 아기가 아니야. 봤어? 자식이. 아빠를 놀리더라고. 대견하지?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히 아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마 그런 저를 아이 엄마가 봤다면 아이 엄마는 당신 바보야? 애 말이 맞지. 당신 어떻게 나만 보고 살래? 내가 옆에도 없는데 라며 웃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도 그런 엄마를 닮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아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 나만 남아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니 말이죠. 아이는 결국 고집을 꺾지 않더니 본인이 바라던 자사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률이 좋아 다른 아이들은 못 가서 난리라며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차서방 애썼어. 성민이가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라며 대학 가면 할머니랑 산다고 그러더라. 고맙지 뭐야. 라며 좋아하시고요. 제가 혼자 지내게 되니 부모님은 혼자 청승 떨지 말고 들어와라. 아직 엄마가 너 밥은 해줄 수 있어. 하시기에 성민이 주말에 오잖아요. 저도 그냥 지내는 게 편해요. 라고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이가 저를 닮은 것도 같죠. 어쨌든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아이들 어머님은 전보다 더 자주 반찬도 해주셨습니다. 3달 동안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병원비를 갚으셨는데 다 갚으시고도 반찬은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고 혼자 지내시니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반찬은 제가 계속 애들 편에 보낼게요. 제가 드나들면 아무래도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그냥 가끔 밥이나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되고 그 집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데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저한테 아이 대학 가면 새로 시작하라 그러시는데 그 집 애들 다 크려면 아직이라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이 들면 서로 더 의지하며 지낼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가끔 제가 금전적으로 좀 더 보태고 싶어 기웃거리면 굉장히 싫어하셔서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 옷이나 사주고는 합니다. 그나마 작은 아이 옷은 괜찮은데 큰 아이 옷은 그냥 저희 아이 입던 거 물려주라고 하면서
그것도 뭐라고 하시긴 하지만요. 이 사연은 아이들 어머니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엄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혹시나 듣게 되신다면 저는 아직도 비밀 상자를 열어보는 건 모른 척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더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계속 친구하고 싶다고까지 하면 너무 이기적일까요? 걱정이 되면서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고3 잘 헤쳐나가서 목표한 대로 대학에 가고 아빠가 끝까지 뒷바라지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싶네요. 아들에게는 꼭 들으라고 할 거라서요. 녀석이 좀 더 컸다고 이제는 제 걱정하느라 하루에도 기숙사에서 두세 번씩 전화를 하는데 고맙다고 말해야지 하면서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랑 아들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인데 이마저도 아빠는 감사하고 좋다고도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서로 비밀 없이 지내자고요. 비밀 상자는 빼고요. 참 말 많은 아저씨다 싶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왜인지 마음이 좋네요.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연들 열심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